인터뷰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비례대표로 제주도 의회에 입성한 당선인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석준 당선인 직접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CBS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CBS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자 고석준입니다. 저희 당원과 이제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과분한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권한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처음 도의회 입성하시지만 제가 지금 명함을 받아봤는데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네. 정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2002년부터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정당에서 이제 호적과 같은 입당 일로 치면 제가 2003년 12월에 했어요. 저보다 빠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네. 강창일 의원님, 김은함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할 때부터 제가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 정치에 민주당의 흥망성쇠를 이제 가장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이제 제도권은 제가 처음 진출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의회도 12대 때는 제가 항상 누군가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더 이제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제가 좀 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정책으로 네. 옮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처음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어요? 저는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정치의 입문의 목적이 예. 저도 그때 당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어요. 노사모라고 그때 새로운 정치 개혁의 열망이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출마를 하겠다는 이런 그 목적 의식보다는 저 같은 그때 직장인이었거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생활 정치를 했었죠. 생활 정치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정당에 입당하면 세상이 좀 바꿔지겠지. 뭐 이런 작은 꿈을 갖고 하다 보니 2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어느 한 중반 정도 되니까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막 참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도 나이가 53 아닙니까? 실은 저다 40대 중반 때 한번 나와보려고 했는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나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50대가 딱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제가 꿈을 펼쳐야 된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 했는데 당원님들께서 이제 최초로 권리당원 100%로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당선을 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님께 되게 대단히 감사하고 도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셨는데 어떤 의정 활동을 할 마음가짐이직하고 저희도 뭐 이제 도민들께서 최고의 관심사 이제 의장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의장 선거가 이제 끝나면 원구성이 될 텐데 이제 상임위 문제가 있어요. 상임위 배정은 이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초선이지만은 도의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반은 민생 위주로 제가 어느 위원회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의장님이 이제 선출되고 원구성이 됨과 동시에 할 텐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 도의원이라는 거는 갈 자리는 정해져 있고 못 갈 자리는 많습니다. 그렇게 대신하고 예. 어떤 위원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일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위원회든 가서 열심히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필을 보셨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비례대표라면 전문 영역에서 오잖아요. 네. 저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면이요.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는 정당에서의 모자란 부분, 전문성이나 이제 지역 안배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정당의 기여도로도 오거든요. 예. 저는 그 정당의 헌신, 기여도로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전문적 영역에 이제 특출하기는 재능은 좀 낮지만 예. 이제 민심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저는 상당히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현실 정치에서
도의회에서 조례로 행정사무감사로 음.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음. 저 나름의 보관이 있는데 예. 초선이다 보니 예. 올 한 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초선이 아니시고 한 재선 이상의 의원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드는데. 보면 이제 서당계가 3년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당계가 23년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서당계지 서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선이다.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마 저방의 불이 가장 오래 켜져 있습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도 거리 인사를 꽤 오래 하셨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왜 그렇게 하냐. 예. 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 선거가 어떤 방식이었냐면 예. 이제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알고 계셨죠? 네, 네. 50명이서. 정당대에서. 네. 예. 전당대회가 아니고 이제 정당. 정당 내 50여 분의 이제 대표성을 띈 분 상무위원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50여 명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굳이 뭐 거리 인사도 안 했고 직전에 보면 당선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이번에 최초로 권리당 한 4만 4천 명의 유권자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네. 제주도에 있는 권리당원 모두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뭐 피곤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뭐 에피소드인데 너무 지쳐서 네. 마늘주사도 한 방 맞고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 의견은 다양하더라고요. 네, 왜 네. 너무 오버하냐 뭐 네, 이런 네. 말도 있고 이 자리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 지역구 갈 때는 항상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상의해서 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줘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떤 표심이라고 보십니까? 뭐 12.3 내란이라고 있잖아요. 예. 내란 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 투표를 보면 아시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있고 한 번 더 믿어보겠다라는 표심은 있지만 네.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투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당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토론에. 네. 제가 그 사조였는데 네. 사조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그 당시 제가 민주당에 위기가 올 거라고 했던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김한규 TV 네, 네. 더불어민주당 제가 맨 마지막 모두 발언에 우리 당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PD님도 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감지했고 이미 저는 그때 당시 시간을 거꾸로 8번까지 낸다 뭐 이런 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안정권은 6번까지다. 7번, 8번은 이제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비속어로 내란당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내란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의힘밖에 없거든요. 항상 20여 년의 그 선거 결과를 보면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는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역구는 민주당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교차 투표를 네.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요. 지역구는 그러면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 도의원을 찍었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소수 정당에게도 좀 기회를 줄 법도 한데. 그 부분이 참 오묘한 거죠. 이게 네, 누가 네, 또 네. 선거 이제 그 정당 투표는 이제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네. 조국혁신당 한석은 될 거는 예상은 했었어요. 네, 저는 네. 예상했었고. 근데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비례대표 불구하고 5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만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심리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심리보다는 이제 네. 대한민국 이제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5%라는 허들은 네. 소수 정당에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제 국회법 재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네. 3% 정도만 돼도 뭐 가정했을 때 네. 이제 또 우리 도의회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뭐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큰 방향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그렇죠.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역사는 진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첫 단계에서 이제 3%까지는 이제 내려야 된다는 저의 소신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 이제 또 제주도 경우는 이제 진보당에서 지역구 산석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진보당에서도 뭐 후보의 개인기를 통해서 혹시나 한석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양당의 허들은 네. 셌다. 그런 건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힘도 인지도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뭐 활동을 안 한 분들도 갑자기 나오셔도 30-40%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제 국민의힘 역시 저력이 고유의 지지 표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저는 뭐 정당의 소수 정당 뭐 다수 우리는 다수를 점하기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이제 정당에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 현실은 예, 거대 담론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양당이 싫어도 양당 안에서 예, 저는 정치를 오래 접하면서 네. 소수 정당이 흥망성쇠도 봤잖아요. 네. 힘이 없어서 이제 지쳐서 다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조금 뭐 매정한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거대 양당에서 정말 괜찮은 후보가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제 예. 노사모를 시작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그 실현을 당했잖아요. 예. 기득권에. 예. 그럼에도 그런 거를 헤쳐나가면서 하지 않으면 집권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은 굳게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수정당의 길을 꺾는 게 아니고 예. 현실은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좋은 인물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까지는 할 수 차악이다. 이제 집권 경험도 있고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크고 기대가 큰데 앞으로 저희가 결과물로 증명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앞으로 네.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주 정치에서 이제 민주당이 올 수 있는 뭐 주식으로 치면 상투를 쳤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개인적으로 약속한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비례대표는 이제 중앙당에 예.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게 네. 거의 또 대부분 이제 거대 담론이고 네. 도정에서 해야 될 목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공약이 많은데 저는 네. 당원들에게 이런 공약을 제시했어요. 한 네. 5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2개 정도만 소개할 네, 네. 수 있는데 이제 후구 연구센터라고 있어요. 네. 제주 후구라고 아시죠? 네. 네. 제주 후구 예산이 이제 연구 예산이 이제 2년마다 계속 이제 연구 성과를 보면서 지원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후구 연구센터 제주대학교에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연구 과제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완전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제 뭐 지상파 방송에서 그 다뤄줘서 이번에 뭐 국비 네. 지방 매칭 사업인데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24억 정도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연구는 제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부분이 바이오 산업이 좀 약하잖아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새로운 거를 뭐 유치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잘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 후구라고 하면은 제주 후구가 모티브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이라 하면 와규를 꿈꾸는 거잖아요. 일본의 네. 와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0여 년이 걸렸어요. 연구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30여 년 연구를 했는데 100년은 아니어도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텐데 매 예산 따로 다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좀 지켜봤거든요. 그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해년마다 하면 연구에 집중해야 될 텐데 예산 따로 다니려고 이제 막 국회 찾아가고 뭐 된다 안 된다 비용 추계하고 그러니까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도록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한번 개정해 보려고 하는데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제 강행 규정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 저도 도의에 가면 저도 연구자의 한쪽 부분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제 파악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제주도에 바이오하면 없는 데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있는 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방안에서 후구를 이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서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한테 뭐라고 이게 당선인. 당선인이죠. 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2년 전에 네. 총선 때 제가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 페이스북 저 페이스북 보시면 당선자라고 썼을 겁니다. 네, 네. 그건 의미가 있어요. 네. 당선자라고 변경된 해가 언제인지 모르죠. 네, 언제부터예요? 기자님도 분명 당선자로 쓰다가 당선인으로 바뀌었던 네.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바뀐 거예요. 아. 그 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언어의 차이인데 이제 국어학적으로 놈자자잖아요. 당선자가. 당선인은 사람인이고 그래서 폄하한다는 발언은 아닌데 네. 그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으로 불리고 싶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안 맞냐면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와 우리는 후보자였잖아요. 예.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가 돼 있으면 그럼 유권자도 선거가 끝나면 유권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 네. 당선인으로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악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12.3 내란이 왜 벌어졌을까요?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상위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당선자라고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지만 이제 선거에 관련된 공식 문서 이런데 뭐 당선 인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페이스북이나 어떤 데 보면 계속 당선자라고 쓰는 이유가 예. 몇 분이 이제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너 왜 당선 자라고 하냐? 해야 돼? 이거 당선인이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너가 무식하다. 예.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름을 했어요. 그건 2년 전에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예. 거예요. 그럼 뭐냐면 혼용되고 있다는 거죠. 혼용. 혼용되는 단어들은 많아요. 네. 그 혼용의 시작점이 이명박 정부였다는 거. 그리고 혼용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당선자가 맞다. 이 부분 이제 CBS를 통해서 네. 2년 전에 데이터를 찾아보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런 네. 문제를 다뤘었어요. 네, 제가 네. 이제 제주에 이제 뭐 일간제주 TV라는 곳에서 네. 2년 전 총선 때 제가 이제 대외협력국장 신분으로 이제 첫 번째 출연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CBS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기회를 엿봤거든요. 네. CBS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말하겠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자라고 불려져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요. 예. 오늘부터라도 저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엿봤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오늘 나오셨군요. 실제 목적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당선자라고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조례나 뭐 현안들은 나중에 여쭤볼 시간이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고석준 당선자와 네, 맞아요. 좀 얘기 당선자로 불리고 싶은 나눴습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류도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